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그 보도, 뭐 교양, 오락, 뭐 얘기 했었죠. 이제 그거에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푸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무조건 오락이에요. 애니메이션은 무조건 오락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제 그 방송 편성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축을 받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서 설명을 이제 그대로 보시면, 오락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편성의 1%를 채우는데 그만큼 오락을 틀지 못하니까 비용이 수익이 적어지겠죠. 적어지고 그다음에 그 어린이 비율은 당연히 뭐 거기에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요거는 이제 제가 전에 그 방송 발전 그거 할 때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오락으로 치부하지 말아라라는 거고요. 애니메이션 뒤에도 나올 거예요. 이제 애니메이션도 교육용 애니메이션이 있으니 그거는 교양으로 좀 카운트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했던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요것이 그대로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방송사들을 기준을 잡는 거예요. 평가를 기준 잡을 때. 자, 보도 분류는 뉴스와 시사보도, 그 다음에 교양의 분류는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 요거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락이 보시면, 오락이 되게 저거 한데요. 보시면. 애니메이션,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음악쇼, 퀴즈와 게임쇼, 영화, 코미디, 스포츠, 인터테인먼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인터테인먼트도 조금씩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올림픽을 하거나 아니면 월드컵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전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관심도죠. 국민의 관심도에 있는 행사는 스포츠에서는 또 그거를 교양으로 빼줘요. 아니면 아예 요거는 제외시킵니다. 요 시간대를 빼버려요. 빼서 요거는 오락으로 치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보도로 되어 있네요. 보도로 빠진다고 되어 있는데 스포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혜택이 좀 많죠. 네.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그래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이게 옛날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입용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이 옛날에 많았죠. 그다음에 뭐 미국 애니메이션 사실은 이제 국내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 그 당시에 생겼던 거예요. 그 당시에 생겼던 사안인데 지금까지도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게 2004년 거잖아요. 2004년. 그 2004년에는 결국은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들 좀 있었고요. 뭐 청량제가 있긴 그 청량제가 아니라 이제 그게 막 시작할 때죠. 청량제가 시작할 때인데 그때는 이제 뭐 국내 애니메이션을 틀자 권장사항이 강제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치부가 된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건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TV 프로그램의 장르 세부 규정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거 뭐냐면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 볼게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는 뭐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뭐 실사와 다르게 해서 뭐 3D 애니메이션의 의미다. 뭐 클레이 애니메이션, 페이퍼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방송사들을 매년 그 방송이 완결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2월 30일까지 끝나는데, 그거를 1월 말까지 서류 정리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좀 받아주는 것 같고요. 2월 달에 이제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발표를 해요. 뭐 KBS는 뭐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2017년 발표가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KBS와 MBC가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왔는데 결국은 KBS도 이 점수를 통과를 못했어요. KBS도 똑같이 점수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못했는데 KBS를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잖아요. 제일 안 좋았어요, KBS가.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정정하고 뭐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개선 노력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정대로 가면은 KBS는 문을 닫았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종합 편성을 행하는 사업자 뭐 이렇게 해서 매월 방송법에서 보고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보도 교양 오락 있고 보도 교양 오락 있고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뭐 지금 보시면 오락은 뭐냐면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은 이제 국민 정서 함양과 여가 생활을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뭐 교양은 뭐냐면 국민의 교양 향상과 이거는 그거 들어가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교양이 되는 것이 보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거죠. 다시 이제 이것도 좀 더 제가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오락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선을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항상 그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요 세 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버라이티 쇼는 교양을 분류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결국 이제 자선의 목적 때문에 버라이티 쇼가 당연히 오락이지만은 목적이 오락을 통해서 자선을 위한 어떤 행위였다라고 하면 교양으로 빼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퀴즈 프로그램도 당연히 오락이지만 상시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비춰지고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좀 퀴즈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교양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도성이 강한 스포츠 프로그램은 보도로 분류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보도성이 강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뭐 아시안 게임 뭐 이런 큰 국가적으로 스포츠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인지하는 것들은 보도로 분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때도 제가 주장한 게 어린이의 교육적인 애니메이션은 당연히 교양으로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왜 주장을 하게 되냐면 결국은 애니메이션은 방향을 더 늘리려고 했던 거죠. 목적이. 그리고 또 방송사들이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좋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제 주장을 했던 결과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마법 천자문, 그다음에 타지의 프리프리 사자성어. 요거는 결국은 이제 마법 천자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를 가지고 이게 원래 이제 그 만화잖아요. 만화를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를 방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타지의 그 프리프리 사자성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고 사자성어를 갖고 뭐 이렇게 풀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봐서 이것이 이런 걸 함으로써 어쨌든 그 교양적인 그 방향이다,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주장을 했죠. 그리고 서류를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교양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교양으로 인정했는데 이 두 작품 다 MBC에서 방영을 한 겁니다. MBC에서. 그래서 MBC 보도국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했고, 결국은 이제 이 두 작품은 교양으로 카운트가 됐어요. 그러면 MBC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오락을 더 늘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계획을 갖고 했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이 이제 그런 거죠. 이거는 결국은 보고할 때 그거를 분류해 준다는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교양으로 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구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보면 1, 2, 3 있잖아요. 거기 4번 해가지고 어린이 지금 제가 밑에 써놓은 거죠. 어린이 교육적인 성향이 있는 애니메이션은 교양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해 놓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가 애니메이션 보면 이 애니메이션이 오락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죠? 왜 오락 이게 완구를 이용한 애니메이션들 많잖아요. 요즘 애니메이션이 거의 다 뭐 그런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뭐 상품 홍보용 영상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된 것과 이거의 애니메이션은 교육용 애니메이션의 어떤 느낌은 누가 봐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오락을 더 틀 수가 있는 거죠. 방송사 입장에서는 교양을 줄여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문구에 들어갔는데 아직 그 문구가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방송사에서 매년 말에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할 때 그거를 이제 맞춰서 내야 되는 좀 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건 아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아마 곧 되겠죠. 노력을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송사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훑었으니까 지금 이제 그 단계를 봅시다. 자, 지금 연간 프로그램 계획을 파악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간 프로그램 계획을 파악하는데 일단 퍼스트런이 지상파입니다. 그죠? 퍼스트런.
지금 이 표는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상파로 갔다가 IPTV로 비디오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는데 되게 이제 이렇게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 가게 되면 지금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A 패턴, B 패턴인데 만약에 지금 A 패턴은 기본적인 거고 B 패턴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되게 보면은 패턴이 어떻게 가냐면 흐름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여기서부터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포맷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번, 2번, 그다음에 3번, 4번, 5번 아니면 여기가 두 개 합쳐 가지고 4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패턴이 이 패턴은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보면 1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번 그다음에 이게 합쳐지는 거니까 2번 그다음에 3번, 4번, 5번인데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다시 4번으로 가기도 해요. 예. 어차피 이제 그 VOD가 모바일로 갈 수 있는데 같이 또 하는 사업자들이 진짜 많죠. 아니면은 지금 여기가 4번 되기도 해요. IPT까지 4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같이 하나 묶을 수 있고 여기서는 큰 패턴 하나, 둘, 세 개인데 지금 이제 바로 여기서는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갔을 때는 비용이 여기 갔을 때, 그러니까 요 비용이 사실은 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비용을 여기로 바로 갔을 때는 여기 첫 번째에서 이렇게 가서 A라는, 그러니까 B라는 패턴으로 가야 되나요? 네. 이렇게 갔을 때 B라는 패턴으로 갔을 때 A로 갔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의 비용을 수익이 없겠죠.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B로 가게 되면 지금 수익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냐면 그 수익을 보존해 줘요. 수익을 보존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그 마케팅의 기술인 것 같아요. 마케팅 기술. 쉽게 얘기하면 이 제품이 케이블까지 가서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그 방영권료라든가 이런 걸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그 바로 이제 IPTV나 이런 쪽으로 가서 뺄 것이 어느 것이 좋을 것이냐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지금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LG에서 유튜브 퀴즈를 만들었잖아요. 유튜브 퀴즈. 예,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유튜브 퀴즈도 되게 아주 논쟁이 많았다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게 뭐 KT입니다. 그죠? KT. 옛날부터 이제 그 국가가 지배했던 거고요. 국가망이기 때문에 KT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SK가 있었죠. SK는 개인 사업자고요. SK 브로드밴드 말씀하는 거예요. SK가 콘텐츠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KT가 뭐 1000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SK가 한 800개 정도를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같은 사업자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LG라는 사업자가 나타났죠. LG라는 사업자 후발 업체인데 그러니까 여기 콘텐츠는 800이 아니라 한 500에서 한 400 정도, 조금 한 500 정도라고 갖고 있다고 칩시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콘텐츠 싸움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나열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여러 개 큰 데이터에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선택해 보는 걸 원하지 조그만 곳에 선택해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G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불리한 조건이다 보니까 LG가 뭘 하게 되냐면 유튜브랑 합칩니다. 유튜브랑 계약을 해버려요. 계약을 해서 유튜브 퀴즈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유튜브 퀴즈. 퀴즈를 만들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제 그 IPTV에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하는 채널을 막 유튜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SK에서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죠. 여기서 난리난 이유는 그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유튜브, 그러니까 LG는 새로운 출발 업체잖아요. LG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예요. 새 장비고 SK는 따라할래도 구장비예요. 옛날 장비예요. 그러면 장비를 다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야. 그래서 LG를 못하게 막았었죠. 언론 플레이도 하고 못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결국 SK도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컨텐츠가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이렇게 반응형 애니메이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뭐 AI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공지능 어쩌고 뭐 하는데 어쨌든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은 변화를 갖고 있죠. 예.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저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 MR과 뭐 RR 모두 있고요. 예, 이런 거 지금 이게 편당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홀드백은 이거는 좀 잘못 지상파가 6에서 12개월 아니라 3개월로 다 바뀌었어요. 3개월 바뀌었고요. KBS도 3개월이고 이거 좀 다른데 편당 방영률이 지금 1편당 200에서 500인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네요. 그냥 1000만 원이에요. 1200. 지금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NCS 할 때 저건데 제가 못 봤네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고 이게 1200입니다. 1200. 지금 특별한 거 1000만 원인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어느 방송사를 봤는데 지상파인데요. 그래서 3개월이고요. 이것도 3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3개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재방영이 많이 해서 입이 선하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지금 요거는 제가 나중에 수정을 좀 해야겠네요.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케이블 쪽 볼까요? 케이블은 첫 케이블 이것도 아니에요. 제일 싼 데가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블은 굉장히 가격 차이가 큽니다. 이거는 뭐냐면 첫 방일 경우는 무조건 기본 베이스가 300이에요. 첫 방. 근데 처음 틀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 시간 때 보면 뽀로로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막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니면 뭐 그 뭐죠? 짱구 못 말려. 짱구도 여러 군데가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 튼 데는 이제 300을 받았을 테고요. 나머지 채널에 돌릴 때는 뭐 30만 원, 50만 원씩 줍니다. 가격이 완전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딴 채널에서 틀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케이블에서는 PP에서는 일단은 똑같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IPTV에 있는 것처럼 종류가 많아야 되는 거죠. 종류가 많아서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종류가 없으면 계속 얘는 송출을 하는 거잖아요. 송출했을 때 요즘 그 지금 요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좀 달라요. 계절에 따라 다르고 다 그렇듯이 그 취향이 다른 것처럼 그 시대가 다르죠. 그래서 그럴 때 그 방송들을 주로 많이 틀어요. 그래서 어디를 돌려도 동일한 게 나오고 동일한 방송인데 뭐 그러니까 뭐 구버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 한 데는 뭐 300을 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판매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한번 얘기를 좀 보고요. 계속 이어서 가야겠네요. 자, 요거는 뭐냐면, 판매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각 방송 매체의 요구사항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방송 매체의 요구사항은 방송사별로 특별한 거는 없어요. 특별한 건 없는데, KBS만 좀 특별하죠. 왜 그러냐면, KBS는 아까도 저번에서 말씀드렸지만 KBS N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KBS 방영을 하고서 자기네 KBS N으로 틀어야 되는 건데 KBS N은 최근에 생긴 거죠. 몇 년 생긴 지가 그래도 한 5년 됐나요? 근데 어쨌든 뭐 약할 수밖에 없죠. KBS 원의 기반이 뭐냐면 KBS 나온 것들을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으로 가는 거죠. 케이블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KBS에 틀었던 거를 정리해서 가요. 그래서 결국은 KBS N의 홍보할 자료까지도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KBS가. 예. 그 대신 이제 KBS의 장점 뭐냐면 한 번 연을 맺으면 계속 가는 연이 있어요. 어쨌든 새로운 업체들이 진입하기가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 기존에 갖고 왔던 관련돼 있던 그 애니메이션 제작사들과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판매장 선정할 때 이제 경쟁업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제작사잖아요. 제작사와 다른 제작사의 어떤 작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반지와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어쨌든 그 저기 애니메이션 그 작품들과 A와 B가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판매량을 조사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 판매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 전략에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이 강좌 처음쯤이었나요?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홍보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라이센스 사업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다 이제 그 기획서를 통해서 투자자 모집하고 이런 관계들이 있었잖아요. 그 관계 때처럼 결국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판매 전략을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우리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일단은 투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 확보를 하면서 그때 계획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또 다시 한번 얘기 나오는 거죠. 이 방송사들한테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송사를 통해서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 소비자한테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방송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선정이 됐어요. 만약에 이제 MBC든 KBS가 선정이 됐을 때 회의를 통해서 각각의 그 요구사항을 파악한다라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 생긴 건데, UHD라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죠. 예, UHD. 자, HD급의 바로 윗단계예요. 그 사이즈가 한 2배 정도 돼요. 4K는 더 커지고요. 예. 2배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UHD를 하려면 결국 모든 TV들이 UHD TV를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4K를 지원하는 TV가 존재하죠. 1,000만 원대 넘어가는 TV들이 존재하죠. 근데 UHD를 지원하는 TV가 전에도 그런 거예요. 전에도 뭐 우리가 이제 HD 그러는데요. 어떤 데는 또 풀 HD를 또 써요. 풀 HD를 쓰는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HD가 풀 HD가 아니었던 단계였었어요. 그러니까 풀 HD가 그 다음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HD는 풀 HD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HD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UHD급으로 만들 거냐 UHD로 만들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UHD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HD를 만들어 가지고 UHD로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만약에 720에 480으로 작업을 한 걸 갖고 1980에 1080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SD로 촬영을 해놓고 영상 편집을 깔 때는 그러니까 HD 그 포맷의 사이즈를 맞춰놓고 거기다 얹어서 그걸 이렇게 크기를 늘려가지고 작업하는 거를 UHD 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UHD의 포맷으로 UHD가 2000대거든요. 2800인가 2900인가 그런데 그 사이즈로 사실은 찍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UHD급은 없어요. 없고 이제 4K로 가능하는데 영상에서는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이게 지금 만들어지죠. 애니메이션에서는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영상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UHD로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토타입이 굉장히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그 UHD 애니메이션 세계 최초 MBC에서 만들어진 게 세계 최초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결국 이제 그 장비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LG나 삼성 이런 회사들의 장비를 팔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시 이제 뭐 과거 얘기를 하는데요. 창작 제작 업체 뭐 그래가지고 뭐 옛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네. 자, 요거는 이제 판매 대상자인데요. 판매 대상자인데,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제작사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매를 하기 전에 상대 제작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작사들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대표들은 좀 알고 있을 텐데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실제로 전화번호하고 막 홍성욱 대표 그래픽스도 있고요. 막 대원미디어 정욱 대표님도 있고 막 이렇게 동우 김용도 회장님도 있고 막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작자 협회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자 협회하고 애니메이션 산업협회가 있는데 산업협회는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자 협회에서 좀 파생된 거고요. 실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자 협회에서 전체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하시면요. 애니메이션 제작자 협회죠.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자 협회 그러면 제작사들 리스트가 쫙 있고요. 거기 홈페이지부터 해서 쭉 나와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뭐 나무 애니메이션 같은 게 홈페이지가 없는데요.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이 업체는 대체 뭐 하고 뭐 하는지. 근데 저희는 그냥 광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협업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업하는 회사.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마 이 회사에는 보신 본인들이 아마 좀 보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웹툰이에요. 웹툰. 웹툰은 지금 플랫폼 안에서도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사이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도 그 정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막 증가되고 있고 그거를 정리를 안 되고 있고 또 그런 매체들이 오늘도 보니까 우리은행에서 그 웹툰 관련 지원을 하다가 일시적인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일시적인 지원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익 사업으로 간 거죠. 뭐 은행이라고 하는 데서 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는 대신에 공익 사업으로 돌려요. 그래서 국민들의 문화 콘텐츠를 위해서 웹툰의 플랫폼에 지원을 하는 사업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 기간이 종료된 거죠. 한 2년인가 뭐 종료됐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웹툰 쪽에서는 난리예요. 뭐 우리은행 뭐 거부 운동하고 뭐 불매 운동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했으니까 당연히 끝나는 건데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제작 계약을 해서 투자받고 그걸 시행하고 돈을 수익이 발생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개념 없이 웹툰은 아직 그런 개념이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웹툰은 약간 해보면 개인 사업자들이죠. 작가들이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들이 요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이버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콘텐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사이버로 하고 교육을 하겠다라고 우리 커리큘럼에 넣었던 이유도 뭐냐면 이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이론은 뭐 4년 많이 갖고 전문대는 뭐 실기 위주로 베이스로 가지만은 결국은 요런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이 좀 알고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죠. 기본적인 약간 뭐 우리 쪽에서는 교양이에요, 이거는. 필수 교양. 예. 그러니까 전공보다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런 요 수업을 좀 완료가 되면 좀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해명이 돼서 좀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이제 외국 하청업체 OEM. 이게 참 그 당시에 우리 청량제 하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 결국 이제 애니메이션 업체를 치부하게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OEM이다 이거야. OEM. OEM 뭐냐면 외국 하청 거를 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일본 거 불매 운동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색이 외색이 강한 건 무조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지만은 뭐 일본 말 쓰는 것도 못하게 하고요. 그 미국 담배도 아예 못 피게 하고 뭐 그러던 옛날에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대체 언제 얘기야라고 근데 고려 시대 때 고조선 때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의 현 시점에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얘기는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그 얘기를 드리고 다음 사진 정도 보고 요번 시간 마무리를 하면은 일본 거 같은 경우는 일본은 우리보다 이제 걔는 엔화가 우리 한 뭐 900 얼마 정도 하겠죠. 내려와서 900 얼마 정도. 보통 이제는 천 정도 했어요. 천 정도 했고 그다음에 뭐 달러도 마찬가지로 천 정도 하는데요. 1달러에 1,000원, 뭐 1엔에 1,000원, 뭐 900원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하고 미국을 우리가 수출을 한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수출을 하든 뭐 수출하면서 우리가 수익이 생기는데 그 수익의 비율은 환율 계산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보다 떨어지죠. 만약에 우리가 1원이다 그러면 그쪽에서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거고 비율이 다르죠. 뭐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는 사실은 달러보다 더 비싸요. 한 300원대인가요? 1,500원, 1,300원대 뭐 이렇게 많이 비싸죠. 이제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 하청을 하는 업체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청이라는 얘기는 안 쓰고 이제는 협업이라고 합니다. 협업. 오늘 아침에 협업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고서 허허허 그랬는데요. 협업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의 엔화가 들어오면서 결국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 환율을 하고 결국은 정부가 엔화를 갖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중국하고 있을 때는 수익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냥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들어와요. 근데 중국이 재밌는 게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환율은 떨어지나 우리 기준으로 잡아줘요. 우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가 계약할 때 그 나라 돈으로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엔화로 계약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자품 했을 때 매단을 받는다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환율이 변동이 생기면 그 영향을 받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그 제작한 업체가 돈을 벌게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중국이나 이런 데 중국에서 우리가 그 외주를 받는 경우가 이제 많이 늘어나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중국 하청업체가 됐습니다. 불행하게도. 왜냐면 정보를 계속 거기서 우리가 공동 제작을 하면서 다 가르쳐 줬거든요. 다 가르쳐 줬는데 중국의 자본이 어마어마합니다. 콘텐츠 자본이. 세계를 잘 조지하니까요. 거기서 계약할 때는 우리가 원화로 계약을 해요. 원화로 계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손해보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아주 제가 이 작업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그 강철 소방대에 만든 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라켓 라이센스 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가시는 데가 문제인 거예요. 자, 보시면 이분은 말레이시아를 가셨어요. 이분은 인도네시아를 가셨어요. 자, 여기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뭐냐면 여기 사업자들은 결국은 우리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라 이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보다는 우리가 인건비가 비싼 거죠, 그죠? 말레이시아인 한 명 쓰는 거나 우리 사람 한 명 쓰는 거에 차이는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에서 그 하청을 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한 20시간 전쯤에 애들 발생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좀 이제 요거를 PT에 넣었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 데에서 그러니까 좀 제작하는 사람들이고 판매하고 또 구매하는 관계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서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콘텐츠 판매하거나 그럴 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활동들은 적당히 노출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노출이에요. 노출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하죠.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아니면 우리가 앱툰을 이렇게 했어요.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노출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특히 웹툰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웹툰도 다음에 한번 좀 캡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좀 올려드릴 텐데요. 웹툰 같은 경우도 뭐랄까 홍보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콘텐츠에 관련돼서 유통 서비스 수업이기 때문에 그 미디어에 대한 활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홍보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을 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계속 연구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제3자 시각. 지금 이제 박재무 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저예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팔려고 그러는 거고요. 김원학 씨 같은 경우도 그 미국에서 외주 받아가지고 이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도 못된 것만 먼저 배웠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작업을 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굉장히 저는 섭섭한 게 김원학 씨예요. 김원학 씨를 이렇게 키운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김원학 씨가 도움을 본 거는 광주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해서 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콘텐츠들을 방영을 한 거는 KBS하고 EBS가 방영을 해가지고 이 작품을 뜨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른 작품, 미국에서 어떤 공동 제작하는 걸 받고 나서 홍보를 했다가 결국은 거기서 다시 말레이시아로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중간에서 이렇게 약간의 좀 안 좋은 거를 하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이런 파악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제작자들이고 상대적으로 같은 제작자들, 그 다음에 같이 판매하는 사람들의 동향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매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이고요. 앞쪽에서 얘기됐던 부분이 있으면 좀 러프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인터넷, 모바일, 온라인 업체,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MC 유통, 배급, 홍보 업체, 온라인 애니메이션 서비스 업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자, 지금 보시면 그 자사죠. 자기네 회사에 애니메이션 제작 및 투자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자기 위치인 거죠. 결국은 이제 애니메이션, 여기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있고, 방송국 창업 투자자, 완구업체, IPTV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보시면 그 번호 A, B, C, D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제작 당시 출발이죠. 제작할 때 뭘 한다 그랬어요? 투자 설명회를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어떻게 시청률과 이런 것들이 다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송사들하고, 그러니까 투자사들이 방송사, 창업 투자사, 창투사라고 그래요. 줄여서 창투사, 그다음에 그 완구업체, IPTV 이런 데서 투자를 먼저 어디를 받을 거냐, 얼마큼 받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투자 왔으면 당연히 그 방송국에 방송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완구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라이센스 사업은 완구업체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독점이 되는 거고요. IPTV 같은 경우는 1차 지상파를 틀고서 그다음에 반드시 2차로 이제 IPTV로 넘어가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제작을 했을 때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투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권리를 갖고 있냐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MSC 제작사가 얼마큼 투자를 방송화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거고요. 그 밑에 거는 뭐냐면 그 방송국, 지상파와 케이블 TV, 그러니까 IPTV나 이런 것처럼 어떻게 투자를 받았거냐. 투자를 하는 건 뭐냐면 방영권을 갖는 거예요. 예. 투자를 받는 건 방영권을 갖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분배가 아니고 그 투자라는 거는 뭐냐, 방영권을 미리 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 KBS 틀었을 때 방영권이 1200이라고 가정을 하면 뭐 IPTV에서 방송 같은 거 바로 이제 갈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러면 자기가 IPTV에서 우리는 1500이 하겠다. 해서 총 몇 편이냐? 그럼 뭐 50 몇 편이다. 그럼 50이 곱하는 거죠. 곱해서 이 가격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작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 지상파 방송사를 가지 않는 거죠. 가지 않고 바로 그냥 IPTV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IPTV가 독주권을 갖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최초 방송이 IPTV로 방송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현황인데요. 지금 2014하고 뒤쪽에는 2016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러프하게 가겠습니다. 뭐 연도별로 이런 것들을 계층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왜 보냐라는 거죠. 결국은 업체 수가 많을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업체가 적어지면 적을수록 유리한 고지에 쓰는 거고요. 그 대신 또 상대적으로 이 온라인하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쪽은 이게 늘어날수록 전체 보세요. 지금 자, 중요한 건 이건 좀 얘기할 만하네요. 자, 2012년에 11개였었어요. 온라인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가. 지금은 2014년 14개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2016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늘어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대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다르죠. 결국은 이제 그 유저들의 매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급격하게 바뀝니다.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들이 그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굳이 뭐 컴퓨터 안 켜고 컴퓨터를 켜고 해야 될 것이 있고 컴퓨터를 안 켜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있냐 없냐, 뭐 데이터가 있냐 없냐, 뭐 이런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제작 단계라든가 아니면은 상황, 시대 흐름 이런 걸 다 분석을 하고서 제작을 이루어지겠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배급 홍보업체가 얼마큼 늘어났느냐. 늘어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늘어날수록 좋은 건데 지금 2013년과 14년에는 그렇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변동이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2016년 뒤쪽에 자료가 2016년 자료를 제가 첨부해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지 어쨌든 우리 좀 그때까지 한번 좀 아마 같이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한번 빨리빨리 넘어가서 2016년에 어떻게 바뀌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 지금 이것도 이제 지역에 대한 분류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아무래도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수도권 압도적으로 높은데 지금 특이하게 광주 지역이 높아요. 광주 지역이 높은 거는 그 김대중 정권 이후에 김대중 정권 때 그 광주에 그 김대중 그 센터를 만들고 광주에 그러니까 그만두시고죠. 대통령 할 때 광주 쪽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 쪽에 관련된 것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죠. 없었다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지금 보시면 뭐 울산이나 이런 데는 뭐 없죠. 그 다음에 인천 쪽도 급격히 줄고, 부산은 뭐 부산 변호사로 가는데 서울 쪽이 위주가 되고, 그 대신 상대적으로 이제 광주 쪽이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광주에 뭐 그래서 뭐 에스페이스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다음 매출액 현황이죠. 매출액 현황도 뭐 늘어났다, 얼마 늘어났다. 근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전체의 통계적인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이 몇 년 사이에 얼마큼 늘어났냐 이런 파악은 뭐냐면 이 성장이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몇 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성장이 크는데 자기 회사가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수요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는 콘텐츠의 주 시청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들이 선호하는 건 어떤 거를 선호하느냐 이런 것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이 돼서 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웹툰을 그린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잘 그려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니죠. 요즘 시대에 잘 그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스토리고 그런 건데, 결국은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뭐랄까 그 유명한 그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흥행도가 결국 유명도잖아요. 그러니까 흥행을 어떻게 낼 거냐? 그럼 흥행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대상층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보냐? 그러니까 중학생이 많이 보냐, 고등학생이 많이 보냐, 직장인이 많이 보냐. 그다음에 이 돈 투자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그 자본하고 같이 맞물려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는 그 부모들이 돈을 낸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어린이 컨텐츠가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 그 우리가 이제 뭐 일러스트페어나 뭐 그 요번에 이제 저기 그 애니메이션 그 게임 페스티벌 갔다 왔잖아요. 일산에서 킨테스하다는 갔다 놓고 보니까 거기는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 라이징 페어는 결국 어린이들 위주의 어떤 그 뭐 뽀로로급에 대한 어떤 그런 종류의 그 애니메이션들이 나열이 돼 있다면, 이번에 갔던 데, 그 킨테스 갔던 데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다 올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성인 위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하가 뭐 중학교, 중고 뭐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죠. 그게 결국은 그거는 이제 일본 콘텐츠 시장인데, 결국은 돈을 어디다 누가 쓸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갖고 있을 때는 애가 부모를 통해서 얻는 거고,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은 자기 용돈으로 지출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일러스트페 같은 경우 성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건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하죠. 네. 몇 개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캐릭터다 이런 걸 생각하고 구매를 하는데, 거기 매출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층을 할 거냐? 그러면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을 성인을 할 거냐? 성인에서도 우리가 이제 성인 그러면 되게 이제 약간 다르게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성인층에 맞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예. 자,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분기별로 캐릭터 시장의 증가폭이나 이런 건데, 실제로 뭐 좀 중간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막 이렇게 17년 거네요. 예, 17년도 거니까 이제 17년 께 나오겠네요. 그럼 17년 매출액이 얼마 되냐? 분기별로 나오는 자료를. 예, 요거는 이제 분기별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매출 현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작품을 만들고서 이 그 사업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나 라이센스 사업은 사실 좀 한 타임 있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개월이나 2개월 정도의 범주를 보는데, 그러면 이 매출 통계를 한번 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 뭐야 이렇게 수익의 통계가 어느 시점에 올라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에 맞춰주면 좋겠죠. 그래서 영화 같은 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상영을 할 때 우리가 그 일반 제일 그 영화에서 고객이 많을 때가 여름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 여름 아니면 휴가철, 여름. 그 다음에 뭐 추석 같을 때.
그 다음에 연말, 뭐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이 수입 업체가 만들어져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오죠. 물론 동시 개봉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패턴을 맞춰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 휴가라든가 이런 좀 쉴 만한 타이밍에 그 영화가 될 때 수익이 딱 맞아떨어지면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죠. 지금 뭐 보헤미안 에피소드가 많이 올랐다는데 그거하고는 좀 시기적으로는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보편적인 기준을 잡는 거예요. 보편적인 기준. 지금 요거는 이제 수출액 관련된 건데요. 뭐 2016년하고 17년 보니까 수출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16년, 17년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결국 이제 이 수출이 어떻게 됐는지가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자료는 어디서 얻냐면요. 콘텐츠진흥원이 매년 조사합니다. 매년 산업조사를 하는데 이 산업조사의 그 신빙도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한 60%대예요.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뭐 그런 거 나오죠. 이거는 무슨 몇 프로의 신뢰도와 플러스 마이너스 오류가 있다 그러는데 보통 한 95%의 신뢰성과 5%의 그 유차 그 변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이 보고서, 산업 보고서 같은 경우는 60%대의 신뢰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떨어지는데 어쨌든 그것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갖고 하셔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콘텐츠진흥원의 사이트 들어가면은 그 정책 보고서라든가 정기 보고서에 항상 그 정기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콘텐츠 쪽으로 본인이 진출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하셨을 때 거기 보면은 이제 만화 백서도 있고 그러니까 웹툰 백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화 백서 안에 웹툰이 이제 들어올 거고요. 아직은 뭐 좀 적은 분량으로 막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봤는데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웹툰이 정의되지는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웹툰은 결국 이제 플랫폼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플랫폼에 얼마만큼 많은 콘텐츠가 있냐.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IPTV랑 똑같은 거예요. 뭐 SK 아까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KT, 뭐 SK, 뭐 LG 뭐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IPTV가 얼만큼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플랫폼을 일단 우선적으로 가고요. 그 플랫폼 우선 안에서의 또 많이 보는 클릭수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정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좀 이렇게 이슈화되는 작가들 위주는 많이 좀 이렇게 또 보게 되죠. 그리고 좀 유명한 작가들 거부터 일단은 보게 되지, 뭐 몇 개 그 유저가 없는 그 웹툰을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되는 건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홍보에 의해서 클릭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요즘에 그 작가들, 웹툰 작가들은 대부분 그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 같은 경우 일반 유저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네이버에서 그 커뮤니티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신진 작가들이 그쪽에서 올려가지고 그쪽에서 네이버에 어떻게 한번 해볼까, 돼볼까,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 작품들을 네이버에다 많이 올리죠.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정적이에요. 예,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애니메이션 상장사의 매출액인데, 뭐, 손오공, 우리 대표주 손오공의 매출액이 좀 여기, 이게 이제 보고가 된 건데요. 지금, 결국 매출액이 좀 올랐네요. 지금 맨 끝을 보는데 4분기 걸 봐야겠죠. 일단은 이게 전년 대비 4분기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요 4분기와 여기 4분기, 여기를 봐야겠죠. 여기를 보는 거고요. 지금 유진로봇이네요. 유진로봇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그 장난감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뭐 매출이 엄청 늘었네요. 그죠? 20.3%가 늘었네요. 어우, 많이 늘었네요. 자, 대형미디어도 엄청 늘었죠. 대형미디어가 2017년 말에 그 용산으로 옮겼죠. 용산으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하나로 합치고, 그다음에 대형미디어가 그 지원 사업도 많이 해요. 투자도 많이 하지만 결국 수익 그 외국 거, 일본 거 거의 배급을 대한민국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일본도 지금 웹툰 쪽보다는 일본은 고전적으로 좀 보는 스타일이고, 우리가 약간의 좀 약간 점프하는, 모바일 쪽에 점프하는 듯한 그런 거를 사용을 하는데, 글쎄 일본의 동향을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요즘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출판 만화가 또 성장세가 있어요. 네, 성장세가 꾸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툰 같은 경우도 어느 선에서는 아마 이게 변동이 생길 건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계속 증가할 건지 그거를 정확히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망나영상진흥원도 어제 보니까 이제 원장 대리죠. 원장 대리 그분이 뭐 인도네시아 가서 웹툰 뭐 이렇게 강좌 같은 거 했다고 올려놨는데 결국은 그 이제 섬나라들은 발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이렇게 섬 위주로는 결국 통신이 그 인터넷밖에 없거든요. 예. 섬들이 뭐 몇백 개니까요. 그들은 그 우리보다 훨씬 전에 인터넷이 구축이 됐고 그게 통신 수단이에요. 육로가 없고 다 섬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하는데 우리는 특이하게 그것이 발전이 됐어요. 그게 결국은 갑자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통신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웹툰과 출판 만화 차이가 좀 많이 났었죠. 최근에 많이 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거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뭐 출판이나 웹툰이나 어차피 같은 베이스니까요. 어차피 같은 베이스인데 좀 플랫폼에서 뭐 블랙체인 기술도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뭔가 명확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 자꾸 이슈가 되는 것이 결국 이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매출액은 결국은 불법 유통을 막아야지만 발생이 되는 건데 불법 유통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계속적으로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좀 더 지켜볼 사안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상장사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이제 컨텐츠 쪽에 유통이나 이런 쪽을 이제 전문적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확인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2016년, 2017년 지금 많이 또 이거 뭐 이렇게 떨어졌죠? 상장사 고용 변동. 요거는 좀 내려갔다 올랐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취업률이라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직률이 좀 아직 많네요. 유진 로봇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그 문화가 발전하면 좀 AI가 걱정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생이 되면 결국은 인공지능이 자기가 그림 그리고 자기가 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게 그 인공지능으로 웹툰을 만드는 것도 개발이 됐고 스토리만 가지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림을 그린대요. 그래서 그걸 또 발표를 하고 막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저걸 왜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웹툰 쪽에서 그러니까 IT 쪽하고 맞물리다 보면 ICT죠. ICT하고 맞물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문화 콘텐츠를 기계화 시킨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전혀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도표로 해서 이제 뭐 사업자 종가수 증가되고 뭐 종사자 증가되고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뭐 시간이 지나면 잘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없는데 지금 뭐 수익액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다음에 감상 시간. 감상 시간은 아직도 TV가 많네요. 그래도 지금 모바일이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을 앞질렀어요. 그죠? 스크린하고 그런 것도 모바일이 앞질렀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바일의 중요성이 여기서도 우리나라만 유난히 좀 늘어나는 거죠. TV는 이게 프로테지가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집에서 그냥 틀어놓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아기를 보는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이제 회사를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아기를 보는 경우가 증가했어요. 최근에서. 증가되면서 재밌는 게 뭐냐 분석을 해보니까, 연령층 분석을 해보면 60대, 70대가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요. 재밌죠. 근데 왜 많이 보냐는 당연히 아기들을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아기들을 봐주면서 결국은 틀어놔야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틀어놓고 계시는 거고 애들은
그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령층이 애니메이션 연령층이 1순위가 어린이고요. 2순위가 60대, 70대의 나이 든 분이 2순위입니다. 그러고 나서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서 그다음에 뭐 한 30대,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러니까 이제 유아를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보시는 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재밌어요. 그 동행 보면 아주 변동이 되게 재밌어요. 네. 그다음에 자, 주 시청 방법 하면 뭐 실시간 있고 지상파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인데 실제로 요 통계는 약간의 여기 있네요. 전문 채널, 그죠? 애니메이션 채널 여기 나오죠. 제가 좀 헷갈렸어요. 지금 요게 제일 많죠. 57.9%. 예. 거의 다 요즘은 IPTV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예. 전부 다 전문 채널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뭐 EBS, 뭐 투니버스나 뭐 챔프나 뭐 자기들이 주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채널마다가 이제 주로 공략하는 그 이제 애니메이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주로 시청을 하죠. 예. 자, 이제 즐겨본 순위를 볼까요? 즐겨본 제일 높은 게 지금 보니까 짱구는 못 말려, 그죠? 예, 짱구 못 말려가 그 라이센싱을 이제 그 저기 아이코닉스에서 하고 있죠. 예. 15.5%. 15.5%인데 재밌는 게 뭐 기타는 복합적인 거니까 빼고요. 뽀롱뽀롱뽀롱가 99%예요. 9.9%. 9.9%가 이게 아이코니스죠. 그러니까 아이코니스가 두 개를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코니스 거. 원피스는 지금 저기서 수입하고 있는 거고, 신비아프트는 CJ 거고요. 그죠? 예. 터닝 메카드 이거는 저기 선호공 거고요. 명태나 코나도 이거 수입해 오는 거고요. 헬로 카봇도 지금 이것도 선호공 거예요. 이거 수입해 오는 거. 안녕자두야. 안녕자두도 프로테인이 굉장히 높네요. 3.2%면 도라에몽하고 포켓몬보다 높네요. 재밌네요. 근데 이제 안녕자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원 작가가 있죠. 원 작가한테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대원 그룹이에요. 대원 그룹에서 지금 요 출판을 했었고 지금 그 로열티를 계속 대원 그룹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극장용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그죠? 미디어 캐슬 거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미디어 키스가 11.2% 압도적이네요. 압도적. 예. 너짝 같은 경우는 이게 하다가 망가졌고요. 그죠? 예. 슈퍼백검도 그렇고 터닝 메커도 결혼한 거. 기타는 복합적이니까 어쨌든 너의 이름은 압도적이에요. 예. 곧 이제 그 이사님하고 좀 언제 한번 같이 특강이나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뭐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액, 종사자분들, 뭐 창작 숫자, 뭐 매출액 쭉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요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사실 더 커요. 더 큰데, 지금 이제 콘텐츠진흥원에서 이 자료를 조사하는 업체를 이제 그 하청을 줘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업체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통위에 자료가 다 있거든요. 방통위는 이건 이제 문화부에서 나오는 거고 각 부서별로 이런 통계 조사는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제 페이스북 보면 나와 있어요. 예. 페이스북에서 제가 방통위에서 그 회의를 가기 때문에 거기 자료를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쓴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중에도 이제 졸업하고도 뭐 이런 그 유통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작보다는 자기가 유통 쪽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은 별개 기술이 아니라 제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유통을 해야 된다고 애초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경험 있는 사람이 유통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야지 유통의 효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은 최신의 정보는 제 스페이스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관련된 거 뭐 도표를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이 자료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그 카페에 올려놓을 거예요. 예, 카페에 올려놓을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외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서울 지역은 이렇게 많아. 부산은 이래. 그다음 광주야. 뭐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일단가 이제 뒤쪽에 라이센스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요 흐름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부가사업 현황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국세청에 신고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신고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확치라는 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그러니까 공시지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보편적인 가격과 실제로 복도방에서 유통되는 그 가격 차이가 얼마인 건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게 보상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세금이기 때문에 업체들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렵죠. 지역별 수출인데 지금 이것도 지금 국가별인데요. 중국은 이게 다 틀립니다. 중국은 수치가 틀리고요. 나머지는 맞을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수출로 보질 않아요. 지금 이제 아주 심각한 얘기인데 2018년 현재 초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에는 중국이 이제 그 사고 라이센스 사업을 샀죠. 샀는데 지금 아예 IP를 사는 개념이잖아요. IP를 사든가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하청이 돼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그거를 국내 제작이라고 해요. 이런 그 약간의 격이 생겨버리죠. 격이 생기면서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 네이버에 보시면 네이버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시면 한중 콘텐츠라는 데가 있어요. 한중 콘텐츠라는 데가 연구소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 유저한테도 다 오픈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한중 콘텐츠,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에 관련된 콘텐츠 흐름들이 얼만큼 변화가 돼 있고 그거를 굉장히 연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유난한 사이트 같아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사이트들은 없거든요. 없는데 유난히 그 한중에 관련된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이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의 흐름들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해외 수출 방법인데 뭐 프로티지는 다 늘어나겠죠, 그죠? 예, 늘어나서 가는 건데 결국 요즘 정부가 많이 이제 뒤에서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도별 뭐 조사인데 애니메이션 하청 제조업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도 굉장히 이게 사실은 안 맞아요.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했을 때 그 하청에 관련돼서 요즘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요. 그 일본에서는 이제 그 여러 번 되어 있지만은 지금 빠칭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일본은 생활화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영상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퀄리티의 그 애니메이션 영상들이 나와요. 저도 이제 뭐 보기만 했고 이제 그 감독님이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이 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는 정도로밖에는 저도 좀 파악이 안 되는데 그 유튜브 사이트 보니까 거기에 그런 것들 영상이 많이 올라가는데 거의 뭐 이것도 애니메이션이야 거의 뭐 특수효과 우리가 영화보다 어떻게 더 좀 뛰어난 듯한 특수효과를 쓴 3D와 2D 애니메이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매출에 안 들어오죠. 예. 왜냐면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의 굉장히 그 연령층이 높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뒤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진행은 안 하고 거의 다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도별 남자 여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용 형태도 정규직 비정규직인데 이게 지금 2016년에 그러니까 이 자료가 2017년 말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그 콘텐츠 진흥에 떠 있는 게 2018년 2월에 떴어요. 2018에 2월에 떴는데 조사된 거는 2016년 조사라는 거예요. 이 격차가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죠. 결국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엄청난데 지금 여기 도표 봐도 1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근데 2년의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연 이런 그 자료가 현실에 적응 옳은 것인가라는 의구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흐름을 보는 거죠. 흐름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흐름을 보고 흐름을 봐야 된다. 인지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냥 쭉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사자 종류죠. 이것도 그냥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플랫폼 방해상형 이것도 이제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 방해형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애니맥스, 애니원 같은 경우는 이게 글로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니켈리온도 글로벌이고
디즈니 주니어, 디즈니 채널 다 글러버립니다. 그다음에 카툰 네트워크 당연히 글러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외국의 자본으로 애니메이션을 다 가져가요. 그 대신 이제 비율로 맞추는 거죠. 국내 거. 우리가 뭐 니켈리온이다 그러면 니켈리온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이제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체의 프로테이지 맞추면 돼요. 국산 총량에서 최대가 1%예요. 1%. 1%니까 적죠. 그죠? 예. 1% 그러니까 최대 많이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방송 매출액이 높았을 때 제일 많이 받는 게 1%니까요.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니켈, 그다음에 디즈니 주니어, 디즈니 채널, 애니맥스 요거는 저기 대원 건데 대원이 조금 뒤가 좀 애매모호해요. 애니원 여기도 이제 애니플러스도 대원 거죠. 요 세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원 플러스 부자죠. 챔프, 카툰 네트워크. 그러면 지금 보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죠. 요거 빨간 거, 빨간 점이요. 그러니까 총 5개가 외국 회사네요. 그렇죠? 자본이 외국 회사인데 지금 방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기 나오는 영상들은 대부분 주는 외국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는 외국 건데 지금 대교도 그러니까 주로 외국 건데 결국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어린이 그 PP들은 결국은 국산물을 사실 더 증가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외국 거로 다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뭐라부터 얘기하고 맨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만들어진 거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전체 방영되는 거는 사실은 뭐 프로테이가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결국은 권한 80% 90%를 외국 애니메이션을 트는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그 제반까지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60%는 외국 걸 튼다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애니메이션이든 그러니까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웹툰 같은 경우는 재밌게 이제 우리 거를 많이 보죠. 웹툰은 실제로 이제 번역을 안 하니까요. 외국 건 번역을 안 하거든요. 번역 사업을 하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좀 완전히 좀 다르죠. 웹툰은 사실은 우리 출판 만화 쪽에서는 외국어 번역해 들어오는 게 되게 많았는데 웹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번역해서 굳이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 걸로 그냥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웹툰도 외국 것이 번역돼서 그런 포맷으로 그러니까 포맷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웹툰을 우리가 이제 지금대로 그리잖아요. 근데 기존의 출판 만화도 웹툰화 시키거든요. 웹툰화 시키는 건 뭐냐 기존에 있던 작품들을 가지고 그 웹툰 플랫폼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모바일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한번 우리가 계속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어떻게 우리 콘텐츠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후년에 뭐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군대 갔다 와서 현장에 나가더라도 그러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어떤 예측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의 상태와 1년 뒤의 상태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뒤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2년 뒤에 나가서 현장에 먹힐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작품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예,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렵긴 한데요. 예, 지금 여기도 뭐 프로테이지가 나오네요. 예, 프로테이지 나오는 거죠. 지금 0.3%인데 지금 이거는 옛날 자료네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디즈니 주니어도 지금 0.3이 아니거든요. 프로테이지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 자료를 갖고 하니까 저는 2017년 그 방송 매출액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갭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어쨌든 그 최신 정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나중에라도 얻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Nah,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